자, 40분 돼서 우리 질문 같은 거 할게요. 채점은 다 했죠? 자, 46번까지 있으면은 질문해 주세요. 37번 30 42번 44번 있나요? 네, 38번. 자, 이렇게 4개 보겠습니다. 37번부터 4점이 있는데요. 얘를 x 플러스 k랑 만나는 주점 pq에 대해서 pq의 x좌표의 곱이 3분의 4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4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0,0이 있고 4,2 4,4 1,4 그러면은 1, 4분면과 4, 4분면을 크게 그려주시고 여기가 4 여기가 4 여기는 b 4,2 여기는 a 여기는 5 여기 1, 네, c 이렇게 있습니다. 5 a b c 그렇죠? 여기는 y는 x 플러스 k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PQ에서 만나는데 PQ의 x좌표 곱이 3분의 4가 되도록 하는 모든 K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y는 x 플러스 k를 어떻게 그릴 수 있니?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밑에서 그릴 수도 있죠. 지금 K의 범위가 마이너스 6부터 3까지니까 무조건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긋던가 아니면은 이번에 요렇게 긋던가 요거 선 지금 넘겠죠? 요거 선 넘으면 요렇게 긋던가 그래서 요렇게 긋던가 요렇게 긋던가 둘 중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밑에 있는 점은 쉬워. 왜냐면은 무조건 x좌표가 몇이기 때문에 4이기 때문에 요 놈은 x좌표가 몇이어야 돼? 곱이 3분의 4가 나오기 위해서 3분의 1이 돼야겠죠?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5a의 직선의 방정식을 알잖아. 그러면은 너의 좌표는 3분의 1, 몇이었을까? x좌표가 2배 더 길죠? 그쵸? 2로 나눠주면은 6분의 1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엄청나게 작았을 거야. 그죠? 한 요만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3분의 1, 6분의 1이고요. 그 점을 지나는 직선 k니까 y는 x 마이너스 6분의 1 요 식이면 되겠죠. 그래서 k는 일단 하나 뭐 나오고 마이너스 6분의 1 나오나요? 그쵸? 아 잠시만요. 이거 마이너스 6분의 1이야. 그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 여기 점의 좌표는 우리가 여기 y 값이 4로 고정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는 4로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좌표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직접 써야겠다. 자 이렇게 쓰면요 여기 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될까? k로 표현해주면은 4 마이너스 k 콤마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기울기가 y는 4x잖아. 그죠? 이거 y는 4x이기 때문에 y는 4x랑 얘의 교점을 구해주면은 3x는 k니까 x는 3분의 k 그죠? 3분의 k, 3분의 4k겠죠. 자, 어찌됐건 우리는 이 x좌표의 곱이 뭐면 돼? 3분의 3은 되잖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식은 뭐가 나와요? 3분의 k 곱하기 4 마이너스 k가 3분의 3. 그래서 이거 양면에 3 곱해주시고 넘겨주시면은 k에 대한 2차식이 나옵니다. 여기는 뭐 나오니? 자,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4k니까 1로 넘어가면은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4는요. 아, 중분 나오네요. k는 2. 그럼
K가 2였네. 그럼 그걸로 끝난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니까 답은 2분의 3이 되어야 된다. 37번에 3번. 됐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르겠으면은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림 그려서 쟤네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X좌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입니다. 38은 직사각형이 놓여져 있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라고 할게요. 여기는 4, 마이너스 2, 자, 여기는 4,6, 여기는 0,6. 자, 이 직사각형을 누가 이등분 할 거냐면은 이 fx라는 식이 이등분 할 건데요. 위에 놈은 x-k고 아래 놈은 2 곱하기 x-k예요. 그 다음에 얘는 x가 k보다 작을 때 얘는 x보다 k 이상일 때 라고 했을 때 k-8의 제곱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fx가 그럼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잘 보시면은 내가 k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1인 그래프가 주어지고요. x가 k 이상일 때는 기울기가 2인 그래프로 그려져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개형은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가는 그래프예요. 기울기 1이었다가 기울기 2가 됐네. 언제? k. 그죠?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얘네들은 어느 점에서 꺾이는지 보려면은 자, k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은 k,0이었어요. 그래서 k,0이니까 항상 y는 0, 즉 x축 위에서 꺾인대요. 이 친구가. 그러면 내가 얘네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내가 봐야 할까 고민이 되는데 일단 기울기가 1인 거랑 2인 거 보니까 내가 요 꼭지점을 지나는 경우에 따라서 지금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가 2인 거를 내가 쫙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울기가 1인 거를 그려봤어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할게요. 자, 그럼 여기는 길이가 6이고 3이니까 요 점의 좌표는 1,0입니다. 그래서 이 1,0을 기준으로 k 값이 만약에 더 왼쪽으로 갔으면은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아래쪽이 더 넓어지겠죠? k가 1보다 크다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아래쪽이 더 작겠죠? 그래서 넓이가 지금 컸는지 작았는지 기준에 따라서 먼저 왼쪽으로 가야 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지를 구해볼게요. 자, 그러려면은 지금 여기 이제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여기 길이 1이고요. 여기 길이 1이고요. 여기 길이 3이고요. 여기 길이 6이죠. 그럼 내가 이 아래쪽 부분의 넓이를 구해볼게요. 그럼 얘가 4에 2니까 8에서 2분의 1 빼고 요만큼 9를 더해주면 되네. 그죠? 그럼 그 값은 뭐 16.5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가 4, 8에 32였지. 자, 그러면은 32의 절반보다는 얘가 더 크죠? 그럼 크니까 아래쪽이 아직도 크면은 내가 줄여야겠지. 그치? 그럼 얼만큼 줄여야 돼? 얼만큼 줄여야 돼? 몰라. 그치? 그거는 모르는데 줄여야 되니까 결국에 요 오른쪽 점에서 꺾여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넓이가 같아질 거야 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요 점을 뭐라고 가정해야 돼? K라고 가정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여기 기울기 1이니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K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로 길이가 전체 4였으니까 요 오른쪽 길이는 몇이 되는 거예요? 4-K가 되는 거고요. 이 위에는 기울기가 2니까 여기는 8-2K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똑같아. 이제 넓이 S를 어떻게 해주면 돼? 똑같아요. 8 빼기 2분의 K제곱 더하기 자 여기는 그냥 4-K에 제곱해주면 되겠죠? 요 값이 몇이 되도록 해야 된다? 정확하게 16이 되도록 해야 된다. 됐죠? 이제 이걸 풀어주면 됩니다. 자, 8 어서 이거 빼주면 되겠죠? 자, 이거 전개해주시면 뭐 나와요? 오른쪽으로 다 넘길게요. 이거
여기는 2분의 1 k제곱 마이너스 8k 그 다음에 더하기 16 사라지고 더하기 8은 0 이렇게 나와요. 맞나요? 아니면 뭐 계산 다르게 잘못했나요? 쌤이? 됐죠? 우리가 그럼 구하려고자 하는 식은 k-8의 제곱이네요. 그죠? 그럼 이거 내가 이거 계산해야겠네. 자, 이거 k제곱 마이너스 16k 더하기 16은 0이니까 k는 뭐였다? 그냥 이거 해도 돼요. 얘는 k-8의 제곱이니까 k제곱 마이너스 16k 64 이 값은 얘가 마이너스 16이니까 48 이렇게 된다. 그쵸? k값 굳이 안 보여도 되죠? 됐지? 그래서 내가 이게 사실 어느 기준점으로부터 어떻게 생겼는지는 내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연두색 우리가 아는 점을 기준으로 약간 기준점을 세워서 오른쪽 왼쪽 움직이면 된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42랑 44 보겠습니다. 42번. 자, A가 3,1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 2K 플러스 1의 X 더하기 1 마이너스 K의 Y 더하기 3은 0 사이 거리가 K는 A일 때 최대 M을 가진다. M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요거는 우리가 기하학적인 특징을 조금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표현된 식은 당연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이죠. 그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바꿔주면은 EX 빼기 Y랑 X 더하기 Y 더하기 3은 0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항상 0이 되게 하는 X, Y 값은 자, 둘이 연립을 해서 둘이 더할게요. 3x 더하기 3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얘를 항상 지나는 직선이에요. 됐죠? 자, 그럼 나는 그걸 찍어볼게. 3,1 1,4분면이 있고요. 마일, 마이 3, 4분면이 있으니까 얘는 1, 4분면과 3, 4분면을 조금 크게 그려주면 됩니다. 마일, 마이.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여기에 자, 이 점으로부터 얘를 지나는 직선의 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해야 돼. 그럼 어떻게 생겨야 돼? 생각해 볼게요. 야, 이렇게 생겨 있으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요거잖아. 이게 최대일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요거잖아. 요게 최대일까? 그지? 자,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했죠? 최대가 될 때는 그럼 언제일까요? 요 점을 P점이라고 할게요. 최대가 될 때는 언제일까요? 거리가 뭐일 때? 바로 아니야. 봐봐. 이게 P점은 무조건 직선이 지나야 하는 점이잖아. 그치? 그러면 쌤이 그냥 그려볼게. 봐봐. 자, 요렇게 해서 쌤이 대충 요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자, 지금에서 수선의 발 내려주면 어디예요? 얼만큼이에요? 얼만큼? 요만큼이겠죠? 그렇지? 야, 지금 뭐 한 거냐면은 지금 요거 거리가 제일 최대니 물어본 거야.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지나는 직선은 어느 점, 그렇지, AP가 더 길다는 거 알 수 있잖아. 얘는 윗변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가 최대가 아니라 누가 최대인 거야? 결국에 AP의 길이일 때가 최대인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바꿔서 AP의 길이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빨간색 직선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이 거리니까 요거에 맞춰서 어떤 느낌으로 바뀌어야 돼요? 수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우린 최대값은 구하기 쉬워요. 왜냐면 여기가 3,1이니까 자, 4, 3이니까 D는 몇이에요? 5겠죠.
최대값은 5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울기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줘야 된다? 먼저 파란색인 기울기가 몇 분의 몇이죠? 그죠? 4분의 3이죠? 그러면 이 검정색의 기울기는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야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이 K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울기를 구해주시면은 넘어갔어요. 그러면 K-1이고 나눠줬어요. K-1분의 2K 플러스 1, 2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는 K값이구나. 3 곱하고 4 곱해주시면은 6K 플러스 3은 마이너스 4K 플러스 4니까 10K는 1, K는 1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1일 때 5니까 값은 2분의 1이겠네요. 다시 2번에 1번. 됐어요? 그 다음에 44번 볼게요. 자, 44번은 우리가 y는 x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5가 있어요. 그런데 y는 x 플러스 5에 이르는 거리가 모두 2분의 루트 2가 되는 네 점 A, B, C, D를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그럼 내가 그냥 정할게. 자, 여기서부터 거리가 2분의 루트 2가 되는 점들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대충 여기 선 위에 있을 거야. 여기 선 위에 있을 거야. 양쪽에 있겠죠? 그치? 요 파란색이라고 내가 가정을 하고 이제 문제를 보면은 당연히 점 몇 개 나와요? 이렇게 4개가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그 임의의 한 점을 뭔지 모르니까 a, a 제곱이라고 또는 k, k 제곱이라고 가정을 해서 점직거로 풀겠죠? D는 이거 직선형 하나씩 바꿔주고 x y 더하기 5는요 여기까지 거리 뭐죠? 루트 2분의 절대값 a a 제곱 더하기 5. 근데 이 값은 항상 몇이 나와야 된대요? 2분의 2가 나와야 된대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거를 풀어보면은 루트 2 곱해서 자, 절대값 값이 1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 그냥 마이너스 곱해도 상관없어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값이 클마 1이면 됩니다. 했지? 그럼 내가 이거 플러스 1일 때는 넘겨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a는 몇 또는 몇 나온다? 마이너스 2 또는 3 나오고 두 번째 마이너스 1일 때 넘기면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a는 2분의 뭐 나온다? 1 플마 루트 1 더하기 16 17 나온다. 그죠?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 중에서 그 네 점이 이제 좌표 내가 A, X좌표 다 구했어. 그러면은 이렇게 생기는 네 점들을 이으면은 무슨 사각형이 나오죠? 무슨 사각형 나오죠? 사다리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결국 여기 빗변의 길이, 여기 빗변의 길이, 그 다음에 높이 요것만 알면 되겠죠? 이제 높이는 알아요. 왜? 검정색으로부터 파란색의 거리가 2분의 루트 2, 검정색으로부터 파란색의 거리가 2분의 루트 2니까 그냥 요 거리는 루트 2겠죠. 그럼 내가 요 길이만 구해주면 되는데 요 점의 좌표가 얘가 가장 왼쪽, 얘가 가장 오른쪽인 거야. 나머지는 다 사이에 있을 테니까. 그지?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큰 값, 작은 값 내가 비교해주면 돼요. 누가 가장 큰 값일까? 3이 가장 큰 값인가요?
어때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17이 더 크나요? 루트 17이 4점 얼마죠? 그럼 2분의 5점 얼마죠? 그럼 2점 얼마죠? 그러니까 여기는 3이 가장 크네요. 가장 작은 거는요? 얘가 아까 4점 얼마로 했지? 했어요? 2분의 마이너스 3점 얼마네? 나눠주면 마이너스 1점 얼마죠? 얘는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2네. 됐어요? 자, 왜 셀이 근데 x좌표만 구했을까? 어차피 이 파란색 직선도 검정색 직선이랑 평행하니까 얘네들의 기울기는 다 몇이다? 1이다. 그럼 내가 x좌표의 차를 알면은 1대 몇? 루트 2 빗변의 길이는. 그죠? 그래서 이 빗변의 길이는 대각선의 길이는 x좌표 차 곱하기 루트 2 해주면 돼요. 3하고 마이너스 1 차니까 5 루트 2가 위쪽일 거고, 그럼 여기 아래쪽은 얘네들이겠죠? 그럼 얘네들의 차는 뭐겠어요? 루트 17이겠죠? 2분의 플러스 루트 17과 2분의 마이너스 루트 17의 차니까. 그죠? 그럼 얘는 루트 17의 루트 2예요. 루트 34겠죠? 됐지? 자, 이러니까 결국 넓이 S는 어떤 식이 나온다?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저 친구들 다 루트 2로 묶어줄래요? 5 더하기 루트 17. 아, 그래서 이거 사라지니까 쌤이 일부러 계산 안 했구나. 그래서 넓이 자체가 5 더하기 루트 17이었고요. 그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어떤 자연수와 자연수 사이에 있는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가우스 S는 n이라고 할 때 n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 17은 정수 부분이 4라 그랬죠? 따라서 n은 몇이 나와요? 5 더하기 4? 9가 나온다 이겁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적으시고요. 혹시라도 질문이 있는데 못 받았다 싶으면은 다음 클리닉 때 해주세요. 알겠죠? 자, 오늘은 뭐 한다고요? 원의 방정식을 나가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원의 방정식 21쪽을 잠깐 읽어보세요. 드림 원의 방정식 얘기하도록 할게요. 링크만 넣고. 자, 원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방도 두 개 나눠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원의 방정식인데 여섯 번째. 첫 번째는 원의 방정식 그냥 그 자체를 배울 거고요. 두 번째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두 번째가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이 뭘까요? 자, 원의 정의.
원이 뭘까요? 원. 땡땡. 우리가 원을 한 줄로 정의를 하자면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구슬 만들려고 합시다. 뭐라고 정의할까요? 그렇죠. 자,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형을 그려보면은 자, 한 점이 있어요. 한 점은 내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A,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같은 거리가 있는데요. 그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편의상 R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이었습니다. 이 점들을 빨간색으로 이었어요. 그러다니까 이거 원방에 나오더라.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미지 점들은 모르니까 B점을 X, Y라고 할 거예요. 됐어요? 이제 각각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아니 결국 원의 정의는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항상 몇인? R을 만족시켜야 되잖아. 그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해볼까요? 우리 PCA가 몇이에요? 루트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안지는 몇이랑 똑같다? R이랑 똑같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 제곱을 해주시면 뭐가 나와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의 방정식의 무슨 형태가 나왔다? 일반형? 이것을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아니죠. 표준형이죠.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자, 표준형은 그림 그리기 쉬운 형태예요. 내가 이 식을 보면은 바로 뭘 할 수 있어? 원의 방정식의 성질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이제 이거 보면은 여러분이 바로 뭐 해줘야 돼? 중심이 몇이고? 중심 몇이고? 안지는 몇이고? 그거 두 가지 정보를 꼭 알아야 이해했어요? 그러고 이제 이 식을 내가 전개를 해 보니까 x에 대한 몇 차식도 나오고 y에 대한 몇 차식도 나와? 2차식이 나오죠. x제곱도 나오고 y제곱도 나오고 몇 x도 나오고 몇 y도 나오고 a제곱 b제곱 r제곱을 다 계산해서 상수항도 나오고 방정식의 형태로 쓰면 이거 뜯는다. 이것을 무슨 형이라고 한다? 일반형이라고 한다. 그럼 일반형은 방정식이잖아.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뭐 풀 때 표현하냐면 미지수 A, B, C 구할 때 표현합니다. 이런 개수들을 구할 때. 알겠죠?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을 때 처음에는 당연히 표준형과 일반형을 스위치하면서 이거 보고 너 중심 몇 콤마 몇이고 반지름 몇인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리고 당연히 원이 성립할 조건은 반지름이 어때야 돼요? 원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반지름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0이면 안 됩니다. 음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알고 이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문제를 푸는 거 됐고, 결국에는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내가 모르는 미지수가 몇 개 있을까? 미정 개수가 몇 개 있을까? 자, 파란색에서 A 알아요 몰라요? 내가 몰라요. B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R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몇 개 있어? 일반형에서도 야 라지 A 알아요 몰라요? 라지 B, 라지 C 몇 개 있어요? 그러면 원이 결정될 조건은 몇 개야? 점이 몇 개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원이 결정될 조건은 x, y라는 점이 몇 개 주어지면 돼요? 3개 주어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x 저기 a, b, r에 관한 연립방정식이 하나, 둘, 3개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조건 3개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런데 그 조건을 주어주는 방식이 그냥 점 3개 주어질 수도 있고, 첫 번째 그냥 점 3개. 아, 이거 뭐 하자? 게임 빠져. 네, 당연히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 점 2개가 지름일 때, 양끝점을 지름하는 원은 유일하죠. 여기가 중심이고 이렇게 그냥 컴퍼스 찍고 돌리면 되니까, 그지? 그래서 점 2개가 지름일 때 이것도 똑같이 풀 수 있습니다. 중심과 반지름 알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자, 축에 접할 때 있습니다. 축에 접한다는 것도 결국에는 이게 정보 하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축은 x축도 있고 y축도 있고 xy축이 동시 접하는 것도 있겠죠. 자, 그런 거에 따라서 점이 2개만 주어지고 축에 접하는 경우 이런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x축에 접할 때, 자, x축에 접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떤 경우예요? 대충 원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물론 밑에도 생겨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가정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내가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가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지름은 뭐가 돼요? 반지름은 뭘까요? 야, 이거 x좌표 알아 몰라? 몰라. x좌표 몰라. 근데 y좌표가 b래. 아, 그러면 반지름이 지금은 b고, 근데 밑에서 생길 수도 있잖아. 그치? 중심이 4,-2고 x축에 접한대. 그럼 반지름 그때는 -2가 아니라 몇이에요? 2죠. 그럼 내가 그걸 한꺼번에 쓰려면은 반지름은 절대값 뭐라고 쓴다? 아이고 안 나와. 절대값 b 이렇게. 아니면 반지름을 내가 가정을 하면 되잖아. 그치? 차라리.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반지름을 r이라고 가정을 해주면은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 나온다고 할 수 있을까? x좌표 내가 안다고 해서 모른다고 했어. 모른다고. 그러면은 저 x좌표는 내가 몰라. 근데 누구의 좌표는 알아? y좌표가 무조건 위에 있으면은 플러스 r, 아래에 있으면은 마이너스 r. 그러면 무슨 r? 풀마 r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해됐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놓는 순간 봐봐. 파란색이면은 야, x축에 접한데 내가 이제 아는 미지수는 a, b, r을 푸는 게 아니라 a, b만 가지고 푸는 거예요. 정보 2개로 줄었죠? 그러면 여러분이 정보 2개 가지고 풀 수 있는 거고, 빨간색으로 풀면은 a, r만 나왔죠? 그러니까 정보 2개죠? 또 풀 수 있는 거야. 마찬가지지. 두 번째, y축에 접한다는 경우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y축은 이번에 이렇게 접하는 거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중심을 a, b라고 가정해주면은 뭐가 나온다? 반지름이, 그렇지, 반지름은 절대값 a 나온다. 그 다음에 반대로 반지름을 r이라고 가정해주면은 중심의 좌표가 뭐라고 쓸 수 있다? 풀마 r, b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이해돼요? 그러면 동시에 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접하면 이거는 파란색
파란색과 빨간색 중에서 내가 뭐가 더 편할 것 같아? 어떻게 가정하는 게 더 편할까? 어떻게 가정하는 게 편할까? 얘는 빨간색으로 하는 게 편해요. 반지름 R에 놓으면은 중심이 1, 4분면에 있으면은 몇 콤마 몇? R 콤마 R. 중심이 2, 4분면에 있으면은 몇 콤마 몇? 마이너스 R 콤마 R. 3, 4분면 있으면은 말 콤마 말. 4, 3분 있으면은 R 콤마.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R 콤마 플러스 마이너스 R 네 가지 다 되는 거니까 우리가 4분면에 맞는 중심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그러한 중심들은 특히 여기에선 얘네 점들이 다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어디 위에 있어요? 그렇지. y는 x 또는 그렇지.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는 것까지 내가 알고 있으면 되겠어. 됐죠? 그럼 얘는 지금 미지수가 r밖에 없지. 그러니까 얘는 점 하나만 주어주면 끝나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이 결정될 조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축에 접한다는 것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돼? 하나의 정보가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원은 기본적으로 총 3개의 정보가 주어지면 끝납니다. 알겠죠? 당연히 쌤이 여기서 얘기 안 한 것도 있어요. 4번 뭐냐면 중심이 어떤 함수 위에 있을 때. 그건 쉬워. 그거 뭐 해주면 돼? 그럼 얘는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두지 말고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A, F, A. 그치? 그러면 얘는 A랑 R만 가지고 노는 식이죠? 응.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까지 해볼게요. 자, 우리 내신 필수 문제 보겠습니다. 자, 2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해보세요. 2번, 5번.
이번 문제 좀 해봤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 맨 마지막에 뭘 보는 거야? x,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라는 거는 결국 중심은 y는 x 또는 y는 -x 위에 있구나를 내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y는 x 또는 y는 -x와의 교점이 3개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이 원을 그려야 돼. 자, 3,1 원 대충 그려요. 원만 이쁘게 그려주시고 여기 3,1 잡고요. 그 다음에 x축과 y축을 그려야 되는데 x축과 y축은 어떻게 그리냐면은 자, 왼쪽으로 3칸 떨어지고요. 반지름은 8이 루트 8이니까 일단 안 만나죠. y축과는. 그 다음에 x축과는 만날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떻게 그려요? 자, y는 x를 내가 그려야 되죠. 자, 얘는 두 개에서 만나겠지. 근데 y는 -x랑은 내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래요. 그쵸?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은 정확하게 그림은 뭐 요 점에서 만났다고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얘네 이 세 점들의 무게중심 PQ를 구하래요. 이해됐죠?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 당연히 y는 x 놓고 풀면은 얘 나오고 y는 -x 대입해서 풀면은 x 하나 나오고 그런 거야. 그지? 그래서 얘 첫 번째 대입해주면은 첫 번째 뭐 나와요? 자, x-3의 제곱 더하기 x-1의 제곱이니까 2x제곱 -6x -8x 더하기 9 더하기 1 10 빼기 8 더하기 2는 0.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x 되면 뭐 나와요? 얘도 2x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6x 여기가 플러스 2x니까 -4x 여전히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내가 이 1번의 x를 직접 다 구해줘야 돼? 사실? 아니에요. 왜? 무게중심 구하는 거는 어차피 쟤네들 다 5 해주고 몇으로 나눠주면 되죠? 다 더해주고. 그럼 나는 두 분의 합이 필요하네요. 야, 이거 두 분의 합 몇이니? 4. 얘는 몇이니? 그냥 1. 그럼 얘네들 합 몇이니? 5 나오죠. 그게 x좌표. x좌표. 그럼 x좌표 p는 몇이에요? 3분의 5. 자, q는 다르게 해야 돼. q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y는 x에서 나온 거니까 합은 똑같죠? 합은 똑같지? 그런데 두 번째는 x는 1이었을 때 y는 몇인 거야? -1인 거죠. 그렇지? 그럼 얘는 합이 몇이다? 3이죠. 그러니까 1이겠죠.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몇이었다? 3분의 8. 됐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접근하는 거야? 저거 그림 원 그려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실제로 그리는 게 아니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는 것은 중심이 어디 위에 있다? y는 x 또는 y는 -x 위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구나. 따라서 걔네들의 교점까지 구해주면은 그 점들이 중심의 좌표가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5번 문제는 쌤이 여기서 얘기를 안 했는데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에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입니다. 자, 그래서 5번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자,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의 방정식 하나가 주어졌고요. C1 원의 방정식 하나가 주어졌고요. C2 그러면 나는 원의 방정식 하나 더하기 K 곱하기 원의 방정식 하나는 0 올 이라고 쓰면 돼요.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K에 대한 항등식인 거야.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K가 모든 K에 대해서 원이 나오는 건 아니고 X제곱하고 Y제곱이 사라지는 K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도형이 직선이 나오고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은 무조건 원 나와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결국에는 이 도형이 몇 콤마 몇까지 지나야 되는데 1,4까지 지나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얘를 C1이라고 치고 얘를 C2라고 치고 어차피 이 직선 이 도형이 1,4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를 여기다가 그냥 바로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싹. 그러면은 여기 있는 식이 K에 대한 1차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1사 대입해주면 몇 나와요? 다 써줄게. 1 더하기 16 더하기 2 빼기 8 빼기 3 이게 C1 값이에요. 플러스 K 곱하기 자, C2는요 1 더하기 16 빼기 6 빼기 16 더하기 9 이렇게 나와. 이게 몇이야? 8? 이 몇이야? 4? 그러면 K가 몇인 원이래? 마이너스 2인 원이라는 거야. 그럼 나머지는 뭐야?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직접 넣어가지고 이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몇 x 몇 이거 정리해서 표준을 만들어주면 돼요. 해보죠. 뭐 나와? 자, 이거 마이너스 2 넣었어. 야, 여기다 마이너스 2배 하라고. 됐어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2x 12x 14x 마이너스 2 플러스 8 플러스 6y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1은요. 자, 원방은 무조건 얘네들이 플러스 1 플러스 1이어야 되겠죠.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4x 빼기 6y 더하기 22라고 치면은 x 마이너스 7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자, 이 플러스 20을 넘어가서 마이너스 20이 됐습니다. 자, 여기 49 더하기 9 58 마이너스 21이니까 37이네요. 반지름이 그렇게 나와요? 루트 37이라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입니다. 됐죠? 그래서 두 번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내가 직선의 방식 하듯이 직선도 어떻게 했어? L1 더하기 K 곱하기 L2는 0꼴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다 뭐였어? 연립방정식의 원리였지. 얘네들의 해가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를 다 넣으면은 얘도 0, 얘도 0을 만족시킨다. 그것은 그냥 내가 항등식을 풀 때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면은 얘도 0이고 얘도 0인 것을 만족시키는 해를 꼭 가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점을 지난다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K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빡 풀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나오는 식의 형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살아있어야 원이 되는 거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죽으면은 K가 마이너스일 때 직선이 나온다. 알겠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이거 다 적었죠? 여기만 좀 지우려고. 자, 다시 이거까지 지워버렸네.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정리해 볼게요. 자, 원의 방식 C1이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요. 아까처럼 원의 방식 C2가 서로 달라도 상관없으니까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이때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로 쓰면 된다? C1 더하기 K 곱하기 C2는 0꼴이면 된다. 그런데 이 중에서 K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직선이 나오고요. K 값이 마이너스 2이 아닐 때는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특히 이 K가 마이너스 1일 때 직선이 되는데 우리가 이거 도형 한번 그려볼게. 도형 한번 그려봐야지 여러분이 이해가 가죠? 자, 원이 만약에 C1이 이렇게 있었고요. C2가 원이 만약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당연히 적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교점이 두 개가 생기죠. 그럼 그 두 교점을 연두색으로 칠해서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일 때 직선은 무조건 점 두 개가 저어져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치? 자, 그러면 이 직선은 이 원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얘도 현의 일부가 되는 거고 요 원에서도 현의 일부가 되는 거니까 얘를 무슨 현이라고 할까요? 공통현이라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공통현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K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물어볼 수 있냐면은 공통현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 너 이거 길이 잴 수 있니?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연두색 점의 좌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공통현의 길이. 내가 원하는 어차피 내가 C1이든 C2든 내가 확실하게 아는 원바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 점으로부터 여기까지 수선의 발 내려주면은 원의 성질에 의해서 항상 얘는 뭐가 돼요? 인분이 되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꼭 지정해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지름 하나 나오죠. 그러면은 반지름과 점지 거를 피타 해주면은 현의 절반이 되네. 그치? 그래서 그 현의 절반을 2배 해주면은 뭐가 된다? 공통현의 길이까지 구해진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고요.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순서까지 얘기해 줍시다. 공통현의 길이. 첫 번째, 뭐 한다? 당연히 내가 길이를 구하려면 점지거가 필요해. 직선 파란색이 필요해. 무슨 방정식을 쓴다?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한다. 알겠죠? 이제 공통현이라고 말할게요. 공통현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이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뭐 한다? 원하는 원에서 내가 알고 있는 원의 중심에서 점지거를 쓴다. 중심인이라고 쓸게요. 세 번째 뭐 한다? 반지름과 D 이용해서 피타 끝. 됐나요? 그래서 혹시라도 공통현이 나오면은 저렇게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공통현은 요걸 점의 교점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 여러분 5분밖에 안 남았지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예요.
여러분이 다 알고 있긴 한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세 가지로 쓸 수 있죠. 이 첫 번째는 만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접하고요. 세 번째는 두 점에서 만납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을 우리가 2차 함수라고 생각했으면은 어차피 얘도 2차식이고 얘도 1차식이기 때문에 얘랑 얘를 연립해서 나오는 2차식의 판별식으로 쓰면은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작다? 그럼 확실한 거. 얘는 접하니까 판별식이 뭐다? 자, 크다예요, 작다예요, 얘는? 그렇지. 작다라는 의미가 뭐야? 근이 없다. 근이 없다의 의미가 뭐야? 그래프에서는 만나지 않는다. 근이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만난다. 였거든 원래. 그지? 이건 이제 이차함수 내에서는 다 통용이 돼요. 그런데 원에서 이렇게 내가 계산하려면은 내가 어쨌든 누군가를 제곱을 해줘야 돼. 식이 복잡해져. 그렇기 때문에 얘를 하는 순간 좀 두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바로 뭐 할 거예요? 원의 중심에서 거리를 비교를 할 거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반지름보다 더 길고 이 친구는요, 반지름보다 더 짧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뭘로 할 거다? 내가 점짓거 D가 있는데 그게 원래 반지름보다 더 뭐 하면은 길면 안 만나. 얘는 같으면 접하고요. 얘는 어떠면 만나? 뭐 어떠면 만나? 짧으면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무조건 내가 뭘로 풀 거야? 점과 직선의 거리로 풀 거다.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걸로 이제 변형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 두 가지 보여줄 거냐면은, 자, 이렇게 할게요. 원 위에 한 점에서 원 위에 점까지의 거리. 자, 요 P점이 있는데 요 원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 치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은 Q라고 할게요. PQ의 최대 치수는 어떻게 될까요? 최대 어떻게 돼요? P에서 중심까지 거리를 재서 여기를 L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D라고 안 씁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 R. 그러면 가장 짧을 때는 뭐다? L 마이너스 가장 멀 때는 뭐다? L 플러스 R. 가장 짧을 때는 뭐다? L 마이너스 R. 그지? 업그레이드 할게요. 직선이에요. 직선에서 점까지 어떻게 구할까요? 최대치도 여기를 Q라고 할게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원래 똑같아.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최단거리 D를 구해주시고 점짓거리를 쓰는 거죠 이전에. 마찬가지로 뭐 해주는 거예요? 반지름을 빼고 더하고, 그죠? 형태는 똑같아요. 그러면 두 원은요? 두 원까지의 거리 최대치수는 어떻게 구해요?
그냥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서 이쪽 반지름 둘 다 빼면은 최소고요. 둘 다 더하면은 뭐다? 이거 되겠죠. 그렇지. 뭐 별거 없죠. 그러면 됐나요? 그럼 이렇게 내용을 이제 설명하려면은 아마 원의 방정식 절반을 한 겁니다. 절반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숙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3일, 7월 25일까지. 자, 1번부터 7번까지. 그 다음에 12번부터 18번까지 문제가 별로 없죠? 7문제, 7문제, 14문제. 우리가 아까 2개 풀었으니까 12문제 더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적어주세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공수